뭐 국제신문이에요. 속보예요. 2026년도 4월 23일자 기사 속보. 주한미군 사령관 전자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한국을 갖다 코를 깨고 있으면 우리도 전자권 전환 조건을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경제적으로 이것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남북이 대치된 이 상황에서 이거 참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제이비어 브론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항구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도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포함되지만 미국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브론스 사령관은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2029년 해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로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자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한미 간의 이를 위해 논의가 이어져 왔다. 브론슨 사령관이 밝힌 시점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국을 가지고 그 현금 지급기로 이렇게 격화시켰던 미국 행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 카드를 내밀잖아요. 우리 거는 우리가 지키겠다.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반환해라. 이런 것들이 내자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늘 질질 끌려다니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것이 지금 입을 다물었어요.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매번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은 무슨 니들은 핵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니들의 핵 우산이 돼줄 거야 하고 이러다가 또 저런 공화당 측이 오면은 돈 안 내면 우리 주한미군 다 철수할 거야. 그런데 씨는 철수하면 지는 어디서 북한하고 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갖다가 겨냥합니까? 한국 이게 평택기지는 바로 중국과 바로 길 건너 있잖아요. 미국 워싱턴을 향한 모든 미사일을 갖다가 한국에서 미국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 있고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자기의 어떤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전부 다 돈은 한국한테 물리면서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실은 내용을 보세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받아먹고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일본하고도 연합훈련을 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저 인도네시아 전부 할 것 없이 다 이 대만이라든지 합동훈련 하는 것은 전쟁 되면은 바로 거기에 투입되겠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워싱턴은 너무 머니까 바로 주한미군한테다 공격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란은 갖다 미국 워싱턴을 던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인근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 기지를 던졌잖아요.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가 피를 본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 나라들이 이란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거기서부터 미군의 그 공격이 날아오니까 거기를 칠 수밖에 없죠. 브론슨 사령관은 2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2029년 해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자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한미 간의 이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브론슨 사령관이 밝힌 시점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보러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2029년 1월 20일 이후까지 걸쳐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목표 시점이 2029년 1분기로 제시된 만큼 실제 조건 달성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 경우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 차기 대통령 몫이 된다. 그 정권이 한국에서 유화적인 그런 국가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한국한테 불리했던 나라 같으면 이거 뭐, 그러나 한국의 역할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언제까지 우리 목줄을 미국한테 넘겨주고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지요. 나아가 2028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룬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브룬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국회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것이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한국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맞춰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이 정작권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준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말로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보고 지금에 내고 있는 10배의 돈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주장하고 맞물려 있죠. 이건 완전히 용병이에요. 용병. 혈맹이 아니라 용병이 돼버린 거죠. 작전 통제권은 특정 작전 수행 기한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더 장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더는 저기 마지막 원주 저쪽 신우주까지 끌고 가겠다, 우리 밀어버리고 이거 통일시키자, 이런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갑자기 미국은 이런 메가더를 갖다 끌어내렸죠. 강제 송환시켰어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그건 러시아 줘라, 소련 줘라. 우리는 한국 땅이 그렇게 많은 땅 필요 없다. 조금만 한 기둥에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그런 전시 작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이거 휴전을 위해서 협상을 할 때 보세요. 우리는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는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미래 우리 모습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한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가해국인 피해자인 우크라이나한테는 아직 침략당하지 않은 땅까지 내주라라고 러시아 편을 들어서 그쪽에 지금까지 뺏은 땅 외에도 뺏지 않은 땅까지 주는 이런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협상들이 미국 우선주의였다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국 히토류하고 미국이 대만을 놓고 협상할 때 대만을 버릴 카드로 쓸 수도 있고, 그 미국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협상할 때 한국을 그런 식으로 던질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죠. 참 중요한 오는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자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8년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브룬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양측간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시 작전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은 트럼프가 이란 공격하고 이제 또 북한하고 조율할 무렵에 미국이 이 땅에서 손을 떼버린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선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어요. 국제신문 속보 2026년 4월 23일자 기사.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라는 기사였습니다. 선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계속되겠습니다.